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육아 중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뒤집기를 시작한 이후에 수면 교육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수면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쪽쪽이를 물리지 않고 재우도록 노력했는데요. 처음에는 아기가 잠이 올 때마다 손가락을 열심히 빨아서 커서도 손가락을 계속 빨까봐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어느 순간부터 점차 잠들 때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뒤집기를 시작하면서 잠들기 전에 바쁘게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처음 뒤집기를 시작했을 때는 한 달 동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엎드려 자는 것을 방지했었어요. 혼자 뒤집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는 엎드려 자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쪽쪽이를 물리지 않고 재우는 게 목표였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유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사실 예솜이는 애초에 쪽쪽이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최근 들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쪽쪽이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냥 익숙해지라고 요즘 잘 때 쪽쪽이를 주는데 가지고 놀기만 하지 아직까지 한 번도 빨면서 잠든 적은 없어요. 가끔 밖에서도 쪽쪽이만 물리면 잘 자는 아기들을 보면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쪽쪽이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쪽쪽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기가 쪽쪽이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자다가 쪽쪽이가 입에서 빠졌을 때 울면서 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보고 느낀 것이 어렸을 때부터 쪽쪽이를 물어서 쪽쪽이를 물면 안정감을 찾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서도 쪽쪽이 떼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날 시기에 쪽쪽이 떼는 게 어려울까 봐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지만 쪽쪽이를 습관처럼 물고 있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쪽쪽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약해서 아이가 쪽쪽이를 찾을 때 무조건 주거나 일상에 지쳐서 칭얼거리는 아이가 버거운 듯한 부모님들이 주로 쪽쪽이 떼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쪽쪽이가 분명 유용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기보다는 한번 버릇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도 습관적인 쪽쪽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예솜이의 낮잠 스케줄을 공유할게요. 시간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낮잠을 한번 자면 2시간씩 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짰어요. 낮잠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는 항상 같은 시간에 취침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인데요. 예솜이 같은 경우는 전날 몇 시에 자던지 간에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전날 스케줄로 인해서 취침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 다음날 낮잠을 길게 자더라도 깨우지 않고 잠을 보충해주고 있어요. 한 번에 3시간 반 정도 자는 경우에는 하루에 낮잠을 2번 잡니다. 지금까지 제이미는 육아 중에 제이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